자, 상상해 보세요. 어제 우리는 코카콜라와 펩시의 100년 전쟁, 그 치열하고도 처절했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등을 지키려는 자와 그 왕좌를 뺏으려는 자의 싸움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인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저 구석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무섭게 칼을 갈고 있던 제3의 애니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닥터페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 이 점유율 추이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1900년이란 난네닛 66년만 해도 닥터페퍼는 그래프 밑바닥에서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펩시가 21%의 점유율로 코카콜라를 추격할 때 닥터페퍼의 존재감은 미미했죠. 그런데 그래프의 가장 오른쪽 2024년을 봐주세요. 코카콜라가 46.9%로 여전히 1위를 수성하고 있지만 그 바로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23.8%의 펩시 턱 밑까지 21의 닥터페퍼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만년 3등이었던 무명 선수가 올림픽 결승전에서 은메달리스트의 뒷덜미를 낚아채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펩시가 코카콜라와 싸우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닥터페퍼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역전극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닥터페퍼가 보여준 이 반전의 드라마는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소름 돋는 통찰을 줍니다. 닥터페퍼의 성공 비결 3가지, 지금부터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독자적인 카테고리의 구축입니다. 여러분, 닥터페퍼의 맛을 한마디로 정의하실 수 있나요? 콜라 맛인가? 체리 맛인가? 아니면 한약 맛인가? 정말 아리송하죠. 닥터페퍼는 처음부터 코카콜라의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다. 펩시가 우리가 코카콜라보다 더 달고 맛있다며 콜라라는 전장에서 싸울 때, 닥터페퍼는 우리는 콜라도 아니고 과일맛 소다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닥터페퍼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닥터페퍼 안에는 무려 23가지 맛이 블렌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묘한 맛이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스위시 스와이시, 즉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중독적인 맛을 찾는 트렌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한 콜라를 만들까 고민할 때 닥터페퍼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없던 독특한 맛을 지킬까를 고민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은퇴를 앞둔 여러분 혹은 파이어족을 꿈꾸는 3전 40대 여러분,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나? 내가 저 사람보다 자격증이 많나? 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닥터페퍼는 말합니다. 1등과 똑같은 길을 가서 1등을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요. 차라리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나만의 23가지 맛을 만드는 것, 즉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스탈링그라드 싸대기 갈 길 정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은 경쟁자가 없는 곳으로 나만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세대의 팬덤화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1885년에 태어난 닥터페퍼는 코카콜라보다도 형님입니다. 자칫하면 낡고 고리타분한 할아버지 음료가 될 뻔했죠. 그런데 틱톡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Z세대들 사이에서 닥터페퍼의 크림과 시럽, 라임즙을 섞어 마시는 이른바 더티 소다 챌린지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겁니다. 닥터페퍼의 복합적인 23가지 맛이 다른 재료들과 섞였을 때 환상적인 궁합을 보여준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죠. 젊은 세대들에게 닥터페퍼는 이제 우지 엄마 아빠가 마시던 음료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섞어 마시는 가장 힙하고 쿨한 음료가 되었습니다. 정말 영리하지 않습니까? 브랜드는 늙었을지 몰라도 소통 방식은 가장 젊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기술은 몰라. 요즘 애들 감성은 이해 안 가. 라고 선을 긋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정체됩니다. 하지만 닥터페퍼처럼 나의 오랜 구력, 23가지 맛을 요즘 세대의 문법 틱톡에 얹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은퇴 후에도 가장 쿨한 현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원액에 요즘 세상의 시럽을 한 방울 섞어보세요.
그게 바로 인생의 너티 소다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닥터페퍼의 무서운 유통 전략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닥터페퍼는 유통에 있어서 박쥐 혹은 스파이 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보통 콜라 회사는 자기만의 보틀링 공장과 트럭을 가지고 제품을 나릅니다. 코카콜라 트럭에는 코카콜라만 실리고 펩시 트럭에는 펩시만 실리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닥터페퍼는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체 유통망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코카콜라의 보틀러나 펩시의 보틀러를 통해 제품을 뿌립니다. 적군의 트럭에 내 물건을 실어 나르는 꼴이죠.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덕분에 소비자는 코카콜라만 파는 식당에 가도 닥터페퍼를 만날 수 있고 펩시만 파는 편의점에 가도 닥터페퍼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경쟁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닥터페퍼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편자성 유비퀴티를 확보한 것이죠. 전략적으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1등과 2등이 서로를 죽이려고 길목을 지키고 있을 때 닥터페퍼는 두 거인의 손을 모두 잡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나를 적대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구성을 풍성하게 해줄 보조제다. 라고 말하며 적진의 심장부까지 침투한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닥터페퍼의 점유율 수직 상승 그래프,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첫째, 남과 똑같아지려 하지 말고 나만의 23가지 맛을 찾으십시오. 둘째, 시대의 변화에 나를 섞어내는 유연함을 가지십시오. 셋째, 적을 만들지 말고 모두를 나의 유통망으로 만드는 영리함을 갖추십시오.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카콜라 같은 거대 기업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찾게 되는, 어디에나 있지만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닥터페퍼 같은 존재가 된다면 우리의 노후는 저 점유율 그래프처럼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이제 늦었다, 시장이 꽉 찼다고 말할 때 닥터페퍼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50년 넘게 바닥을 기다가도 단 몇 년 만에 2등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가는 저 저력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도 이제 막 닥터페퍼 같은 반전의 구간에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닥터페퍼의 성공 요인 분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로운 전략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숨은 세 가지 맛을 가졌는가?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그 독특하고 짜릿한 맛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인생 성공 요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통찰력 있고 돈이 되는 지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